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 보였는데 다음 주에는 비가 오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중 최고 기온은 61도에서 69도, 섭씨로는 16도에서 20도, 최저 기온은 46도에서 54도, 섭씨로는 8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2일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 트윗은 하노이 핵談判 결렬 이후 좌초 위기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살리려는 톱다운 해결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만큼 대북 노선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균열을 여과 없이 노출한 셈이기도 해 이번 일을 계기로 비핵화 해결 전망 등에 대한 트럼프 대 나머지 참모들의 구도가 다시 설왕설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참모들 간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전통적인 내부 논의 절차 대신 대통령의 트윗에 의존하는 백악관의 정책 결정 시스템 마비가 더해지면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당국자들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미국 정상의 톱다운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우려한 나머지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친교 만찬의 배석자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파 참모들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역사적 합의를 위한 기회 마련이라는 자신의 가장 큰 외교 업적을 약화하려는 걸 막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이어져 온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에 집착해 왔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의원들이나 방문객들, 그 외 다른 인사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협상을 타결할 수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국에는 자신의 요구사항에 합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혀왔다고 익명의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서한은 4쪽짜리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미국 측 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 측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주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제너럴 소셜 조사가 발표한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34%만이 이민자 수가 줄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설문조사인 2016년의 41%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반면 23%는 이민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또한 2016년 통계인 17%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41%는 현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미국인들이 반응이 나아진 결과라는 것이 조사기관 측 설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원들보다 약 3배로 이민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지지했고 공화당원들은 이민자 수 감소에 민주당원들보다 2배 많이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원들 중에는 41%가 이민이 유지돼야 하며 34%가 이민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원은 52%가 이민자 수가 줄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6년의 62%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의 체포가 증가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21일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과가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전체의 63.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체의 약 35%가 전과 없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들을 주로 체포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꾸준히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3월 처음으로 전과자 체포가 74.1%로 감소했고 6월에는 66.1%, 12월에는 65.2%로 감소해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경기 침체 공포가 급부상한 여파로 급락했습니다.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0.19포인트 급락한 25,502.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54.17포인트 내린 2,800.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6.29포인트 폭락한 7,642.6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중서부 지역의 폭우와 봄철 해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 같은 봄철 홍수는 오는 6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서부 봄철 홍수로 인해 21일 기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막대한 재산 손실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마이크 파슨 주지사는 지난 21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주리강 중하류 일대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일부 제방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집을 잃는 이재민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 농장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0년 만에 최악 봄철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네브라스카 주의 연방 재해 지원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젊은 남성에 의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폭행 당시 주변에는 다른 승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23일 뉴욕타임즈와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새벽 3시쯤 뉴욕 브롱스크를 지나던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영상을 보면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지하철 좌석 한쪽에 혼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느닷없이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높이 치켜들어 얼굴을 2차례 가격한 데 이어 가슴과 복부 부위를 연이어 4차례나 추가로 때렸습니다. 78세 고령인 할머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변에서는 남성으로 보이는 다른 승객들이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아무도 폭행을 말리거나 폭행범을 제압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폭행범은 약 10초에 걸친 폭행 이후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유유히 내렸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 경찰은 폭행범의 얼굴을 담은 당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수배에 나섰고 사건 발생 거의 2주 만인 이날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다만 범인의 구체적인 신원과 범행 동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독립운동사상 첫 의열투쟁인 장인환 전명훈 의거 111주년 기념식을 통해 두 의사의 구국 충정을 기리는 한편 한인사회 통합 기원과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을 나눴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가 23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111주년 기념식에서 박준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역사적 긍지라면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올해 장인환 전명훈 의거를 각별히 되새기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했으며 문화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명훈 의사의 사위인 표한규 선생은 스티븐스를 처단한 두 의사의 의거는 최초의 의열투쟁이자 안중근, 윤봉길 의거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됐으며
민족 독립과 국권 회복의 열망을 불어넣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죽기를 각오한 정신으로 투쟁한 두 의사의 의거 후 국민회와 대동보국회가 통합해 대한인 국민회가 되는 등 한인들이 결속하는 계기가 됐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3년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으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 세워진 두 의사의 흉상에 표한규 유족대표, 조은석 후손대표와 박준영 총영사, 곽정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이 헌화했습니다. 박 총영사는 2000년부터 매년 의거일에는 두 의사의 의거 기념식을 거행해온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측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는 4월 15일까지 IRA에 불입하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방국세청은 개인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 미국 내 납세자들이 연방국세청 IRS는 개인 은퇴연금 계좌 IRA에 가입한 미국 내 납세자들이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IRA에 불입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IRA 가입자들은 올해 세금 보고 시즌 배우자 한 사람당 최대 $5,500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캐치업 규정에 따라 최대 $6,5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2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치인 $5,500를 IRA에 불입하면 $1,37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IRS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만 70세 6개월보다 높을 경우 더 이상 IRA에 불입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2019년도 IRA 연간 최대 불입액은 $6,000로 2018년보다 $500 올랐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2020년 1월에서 4월,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 이 금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A 캐치업 적립금은 2019년 $1,000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달 산호제 여성을 살해하고 물품을 훔친 불체자 남성이 14일 1급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카를로스 카란자를 기소한 검사 측은 그에게서 살해당한 밤비 라슨의 킨들 태블릿, 휴대폰과 범행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7인치 크기의 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여러 주민의 감시 카메라에 카란자의 모습이 찍혔으며 범행 후 벌어진 3장의 티셔츠에서 라슨과 카란자의 DNA가 검출됐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루이스 라모스 지방검사는 카란자의 1급 살인 및 강도 혐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란자는 유무죄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다음 공판 예정일인 5월 17일까지 산타클라라 교도소에 보석금 없이 수감될 예정입니다. 1시간에 커피 100잔을 만들 수 있는 로봇 카페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패스트 컴퍼니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10대 기업 중 하나로 뽑은 브리고가 그 주인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완전 자동화된 로보틱 커피 머신을 갖추고 전문 바리스타 3-4명이 할 일을 해냅니다. 브리고 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커피샷의 숫자, 들어가는 시럽이나 온도까지 정할 수 있어 12가지 메뉴의 냉온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8대의 로봇 카페가 오스틴 공항, 델 컴퓨터 등 텍사스 인근에 설치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는 5월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산타리타 감옥에서 혼자 출산한 여성 수감자가 주정부 당국의 방치 책임을 물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7월 감옥에서 딸을 출산한 캔데스 스틸은 수시간 동안 출산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런 대응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난 뒤에야 교도관들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소송 서류에 밝혔습니다. 또한 스틸의
출산 초기 고통을 지켜본 동료 수감자들의 긴급 호출로 온 감독 의료진은 캔더스가 증상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그 처벌로 캔더스를 독방으로 이동시키고 그의 비명소리를 숨기기 위해 창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캔더스 사건 이외에도 지난 1월 산타리타 감옥에 수감된 임신 여성 재소자 6명이 낙태를 강요받고 비인간적 취급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건도 담당한 요란다 헝 변호인은 비인도적 행위가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기내에서의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있을 경우 승무원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자신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다른 승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승무원에게 와서 알려주거나 좌석에서 빠져나오기 불편하면 벨을 눌러 승무원을 호출할 것을 사전 공지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필요하다면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치안 또는 사법당국의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기내 잡지에도 승객들에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당량의 술을 마실 것을 권고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도록 과도한 언어 폭력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런 행동은 연방법에 위반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일어난 몇 건의 승객 추행 사건 때문에 취해졌습니다. 애쉬노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파피를 비롯한 각종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겨울잠에서 깬 방울뱀들도 고개를 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포이즌 컨트롤 센터는 개화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방울뱀들의 활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개화 시즌에는 설치류 등 먹잇감이 늘어나는 만큼 방울뱀의 활동 역시 활발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뱀에게 물린 사례는 매년 300에서 400건 보고되며 봄과 여름 사이 급증한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입니다. 방울뱀에게 물릴 경우 대부분 완전 치료가 가능하지만 8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피부 조직 손상과 괴사,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컨트롤센터는 방울뱀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경우 다가가지 말고 물릴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물릴 경우 독을 빨아내거나 상처 부위를 끈으로 묶는 등 민간요법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수억 명의 계정 비밀번호가 암호화 장치 없이 상당 기간 노출돼 있었다고 IT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IT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탐사 전문 블로그인 크랩스 온 시큐리티는 페이스북 사용자 비밀번호가 해싱으로 불리는 특정 암호화 장치에 의해 보호돼야 하지만 1년의 오류로 인해 비밀번호가 비암호화 문서 형태로 약 2만 명의 페이스북 직원에게 노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비밀번호를 쓴 사용자의 계정 수는 2억 개에서 최대 6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22억 명에 달합니다. 페이스북은 블로그 포스트에 패스워드 안전지키기라는 글을 올려 지난 1월 보안 점검의 결과로 이런 오류를 발견했음을 시인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류를 모두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비암호화 패스워드 파일이 회사 외부에 노출된 증거는 없다면서 영향을 받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 CVS가 대마 추출물인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을 미국 내 8개 주 800개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NBC 방송과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 따르면 CVS는 대마의 한 종류인 햄프에서 추출한 CBD 함유, 연고, 스프레이, 도포제 등을 완화제 대체제로 표시해 판매합니다. 해당 주는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콜로라도,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엘라베마 등이며 CVS는 점차 더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로드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CVS는 미 전역에 9,8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마에서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유발하는 주성분은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입니다. CBD는 대마의 비항정신성 성분으로 환각성 없이 통증, 불안, 염증, 심지어 암 증세까지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유일한 CBD 오일은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뿐입니다. 한국과 캘리포니아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22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사론 커크 실바 의원은 캘리포니아와 외국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25일 세크라멘토 주의회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한국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2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 주로 이주하거나 주재하는 한국인, 유학생, 주재원, 기업인 등은 미국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유학생도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면허 교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오는 한인 유학생들은 정착 초기에 교통법규와 도로체계가 많이 다른 현지에서 주행시험을 보느라 애로를 겪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 교포들도 한국에서 활동할 때 운전면허 교환이 인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이나 유튜브 등에서는 미국 교통국 DMV를 검색하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시험이 가장 많이 뜰 정도로 관심이 큰 현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대대적인 산불 지역 재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신임 주지사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산불이 발생한 광범위한 지역 재정화 작업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완연한 봄이 찾아와 기온이 비교적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지역 내 불탄 초목 등 많은 잔해물들이 남아있어 산불 재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대 220만 가구가 산불 재발화에 따른 위험과 직면하고 있다고 게빈 뉴섬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산불 이후 재정화 작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정화 작업 전 거쳐야 하는 환경평가 등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뉴섬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는 환경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합니다. 즉 규제를 거치지 않고 정화 작업에 나서 산불 재발화 위험률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국과 천연자원국 등의 각 환경부서 규제는 비상사태 선포에 의거해 적용이 일시 중단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17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생존자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격 사건은 이 학교 재적생이 반자동 소총 AR-15를 난사하면서 학생 14명과 교사 3명 등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으로 이번에 목숨을 끊은 학생은 생존자였던 시드니 에일로입니다. 시드니 에일로는 당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매도 폴락과 호아킨 올리버 등 절친한 두 친구를 잃었습니다. 이후 시드니 에일로는 지난해 7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열정적으로 요가를 배우는가 하면 총기 규제를 위해 전국적인 학생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사건 이후 생존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March for Our Lives는 강력한 총기 규제 입법을 위해 로비 활동과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에일로의 부모는 딸이 예전처럼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드니 에일로가 그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아왔으며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무척 괴로워했다고 지역 매체인 CBS4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북 제재 취소 결정이 미 행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취소 트윗 이후 미 행정부는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러웠고 주요 부서들은 충격 속에 일손을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재무부의 입장을 문의했지만 재무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도 언론들의 계속되는 질의 공세에 함구로 일관하면서 백악관에 물어보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CNN은 여러 백악관 관계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취소 트윗에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정확히 어떤 제재를 철회하라는 것인지조차 모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맞아 자신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휴양지 마라라고로 날아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문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안 돼 대북 제재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공식 발표까지 한 재무부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대북 제재를 번복하면서 자신이 관장하는 재무부의 힘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부 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즉흥적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 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장은 아직 피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H 성형외과 원장 유모 씨를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2011년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기재한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급하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유 원장이 이 사정과 관련된 진료 자료나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프로포폴 장부를 허위로 조작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만년설과 얼음이 녹으면서 수십 년 된 등반가의 시신이 곳곳에서 노출됐다고 BBC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등반과 조난 기록이 본격적으로 남겨진 1920년대 이후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산악인은 지금까지 4,800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등반 과정에서 200에서 300명이 숨을 거뒀고 이 가운데 수습된 시신은 109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빙하의 틈인 크레바스에 빠지거나 눈 속 깊이 파묻힌 경우 시신 수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에베레스트를 덮은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이들 시신이 계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22일)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30대 한국인 형제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해 현지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필리핀 북부인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마카티시의 한 호텔 앞에 38세와 35세인 김씨 형제가 숨져 있는 것을 주변을 순찰하던 현지 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발견자는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피다가 호텔 앞에서 숨진 남성 2명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김씨 형제가 투숙하던 호텔 3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호텔 안팎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씨 형제를 찾아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이다이가 아프리카 남부를 덮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사망자가 7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모잠비크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446명에 달하며 짐바브웨에는 259명, 말라위에서는 최소 5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셀소 코레이아 모잠비크 환경보호 장관은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잠정치이며 홍수로 불어난 물이 빠지고 시신들이 추가로 발견되면 희생자 수는 1000여 명이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피소에 수용된 이재민은 11만 명이라고 코레이아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 콜레라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의 확산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콜레라 치료센터를 열었다고 답했습니다. 현지 구호 인력들도 대피소 내에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세베스천 노즈 스팀퍼는 현재 대규모 야전병원 2곳과 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드론으로 모잠비크 중부를 훑어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고과당 콘 시럽이 대장암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고과당 콘 시럽은 과당과 포도당을 55대 45로 섞은 것으로 청량 음료와 가공식품에 첨가됩니다.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을 반반씩 섞은 것입니다. 베일러 의대의 윤지혜 유전학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쥐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차가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의 파르하드 이슬라미 박사 연구팀이 홍차와 녹차를 아주 뜨겁게 마시는 이란 북동부 골레스탄주 주민 5,045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10년에 걸쳐 진행한 추적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 등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골레스탄주는 과거 식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일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처음에 이들이 즐겨 마시는 차의 온도를 실제로 쟀습니다. 차를 잔해본 후 2분이 경과하기 전에 마시는 사람이 6분 이상 기다렸다 마시는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 차는 홍차와 녹차였지만 커피나 핫초콜릿 등 다른 종류의 뜨거운 음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뜨거운 차가 식도에 상처를 만들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발암성 화학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서 결국 식도세포의 DNA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으로 연구팀은 추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한 주간 동안 미국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점으로 전해드리고 그 외 필요한 세계 소식과 한국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편안하게 한 주간의 뉴스를 들으시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여러분이 힘입니다.